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위원장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오늘은 J.M.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라는 책을 새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J.M. 쿠시의 책은 추락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이 책 페테르부르크의 대가가 세 번째 읽는 책인데요. J.M. 쿠시의 책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뭐랄까요? 메시지가 묵직하다고 할까요? 쿠시의 책은 추락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이 책 페테르부르크의 대가가 세 번째 책인데요. 작가가 어떤 그 창작의 고뇌 그리고 창작의 고통, 치열하고 집요하게 사유하는 작가의 모습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J.M. 쿠시 이분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요.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J.M. 쿠시가 작가로서 소설로 쓴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악령을 J.M. 쿠시의 스타일로 변주한 소설이죠. 치열하고 집요하게 사유하는 과정이 나오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J.M. 쿠시 작품의 특징이죠. 읽다 보면 마음이 묵직해져요. 이 책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는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악령을 집필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독일의 망명주의던 도스토옙스키는 아들 파벨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아가는 도스토옙스키는 아들의 유품에 얼굴을 이제 묻으면서 슬픔에 잠기는데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급진적인 혁명 모임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아들의 죽음이 타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J.M. 쿠시는 도스토옙스키의 삶, 인생, 그리고 혁명의 바람이 불어닥치던 당시 러시아 사회와 그 안에 혁명의 딜레마, 부패한 기득권층, 하류층의 비참한 삶,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치밀하게 소설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도스토옙스키가 아들 파벨이 묵던 하숙집에 들어와서 복도를 걷는데 양배추와 구운 쇠고기 냄새가 난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읽을 소설 부분에서 이 양배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양배추는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식품입니다. 제가 언론에 처음 인터뷰했던 게 바로 양배추의 효능이었거든요. YTN에서 2010년에 방송된 제 인터뷰 내용이 양배추 효능인데요. 양배추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이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위출혈에도 좋습니다. 위궤양에도 좋고요.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이죠. 그래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게 비타민 K고요.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을 예방해줍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양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 중에는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부진이나 위염, 위궤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신 분들 많고요. 왜냐하면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양약 처방전을 보면요. 대부분 소염 진통제나 부신피닐 스테로이드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항암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염과 위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장기 복용하신 분들일수록 위장 보호를 위한 음식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양배추가 이런 위장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약을 장기 복용하신 분들, 특히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면역제제를 장기 복용하신 분들일수록 양배추를 복용하는 것이 위장 보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는요,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조리를 만약에 해서 드신다면 저온에서 단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즙으로 내서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되고요. 하루에 양배추는 반 통 정도 섭취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 반 통 정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제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아시겠죠? 양배추에는 항암 미네랄 성분이죠. 셀레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이 셀레늄도 함유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암식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위장 보호에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다. 그리고 건강유정 유창일 원장도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배추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릴 부분은요. 도스토옙스키가 자살한 아들의 하숙집으로 찾아가는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첫 장면입니다. 아들이 베고 있던 베개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들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생을 마감한 아들이 머물던 곳에 찾아가던 아버지의 마음 한번 같이 느끼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일찍 푹 주무시고 내일 한 주 또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첫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유정은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J.M. 쿠시 1869년 10월 상트페테르부르크 헤이마켓 구역에 있는 거리 아래쪽으로 마차 한 대가 서서히 내려간다. 마부는 커다란 아파트 앞에서 말을 멈춘다. 승객은 그 건물이 맞는지 미심쩍은 눈치다. 여기가 맞는 거요? 스베치노이가 63번지라고 하셨잖아요. 중년이 넘어선 모습의 남자가 내린다. 수염을 기른 그는 구부정한 몸에 이마가 높고 눈썹이 짙어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유행에 뒤떨어진 검은 양복을 입고 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는 마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헤이마켓의 낡은 집들은 외벽에 칠이 벗겨지고 이곳저곳 흠이 나 있지만 그 밑으로는 우아한 옛모습이 그대로 숨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점원, 학생, 노동자들의 하숙집으로 바뀐 지 오래다. 그 건물들 사이에 찌그러질 듯 허름한 2, 3층짜리 목초 건물들이 많다. 칸막이 방이 딸린 건물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그 중에서도 더 오래된 축에 속하는 63번지 건물은 양쪽이 이런 종류의 건물들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대들보와 기둥이 그 건물 정면의 중앙에 엉켜 있어서 그 건물은 마치 다른 집들에 둘러싸인 모습을 하고 있다. 구석진 곳은 새들이 둥지를 틀어서 새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아이들이 기둥을 타고 올라가 도로 에 고인 물에 돌을 던지고 다시 그걸 주우려고 뛰어내리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장난을 멈추고 그를 바라본다. 3명은 사내애고 나머지 1명은 여자애다. 대장인 것처럼 보이는 그 여자애는 머리가 곱고 검은 눈이 인상적이다. 방문객은 큰 소리로 묻는다. 안녕 얘들아. 너희 중에 혹시 안나 세르게예브나 콜렌키나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 있니? 사내애들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잠시 후 여자애가 돌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따라오세요. 63번지의 3층 방들은 계단 위의 층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소녀를 따라 양배추와 구운 쇠고기 냄새가 나는 갈고리 모양의 어두운 복도로 걸어간다. 열려진 세면실을 지나자 소녀는 회색 페인트가 칠해진 문을 연다. 머리 높이에 있는 단 하나의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길쭉하고 낮은 방에 나온다.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방은 긴 벽에 붙은 두툼한 브로케이드 때문에 더 어둡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일어나 그를 맞는다.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인다. 그 여자도 소녀와 마찬가지로 검은 눈동자와 그린 듯한 눈썹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머리는 검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그는 머뭇거린다. 제 아들이 여기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는 손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그것을 싼 하얀 손수건을 벗겨낸다. 청년의 사진이다. 사진은 은색 액자에 끼어있다. 이 애를 알아보시겠죠? 그러나 사진을 그녀의 손에 넘겨주지는 않는다. 엄마, 파벨 알렉산드로비치예요. 아이가 속삭인다. 예, 그는 우리 집에서 살았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돈다. 그녀는 다시 말을 계속한다. 그는 4월부터 여기서 하숙을 했었죠. 그의 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가져간 몇 가지 물건을 제외하면 소지품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가요? 예, 집세가 밀려있다면 물론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는 탁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들의 방은 칸막이로 막아서 분리된 곳에 지나지 않지만 길거리 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 출입구도 따로 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돼 있다. 서랍장, 램프가 놓인 작은 책상, 의자 등이 있다. 침대 아래쪽에 이름의 첫 글자 P.A.I가 새겨진 여행 가방이 있다. 그것은 그가 파벨에게 선물로 줬던 것이다. 그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본다. 마차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아이에게 묻는다. 부탁 좀 해도 될까? 마부에게 이 돈을 주고 이제 가도 된다고 해줄래? 아이는 돈을 갖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잠깐 동안 혼자 있고 싶은데 괜찮겠죠? 그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그는 침대 커버를 젖힌다. 시트는 깨끗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베개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비누와 햇볕 냄새 외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는 서랍장을 연다. 아무것도 없다. 그는 여행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가방을 열자 하얀 양복 한 벌이 맨 위에 말끔하게 개어져 있다. 그는 거기에 이마를 대고 얼굴을 묻는다. 희미하게 아들의 냄새가 난다. 내 영혼이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그는 거듭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의자를 창가로 가져가 앉아 밖을 내다본다. 땅거미가 내리고 어두워지고 있다. 거리는 텅 비어 있다. 시간이 흐른다. 그의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념. 그래, 바로 그 단어가 제격이다.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눈, 영혼 속으로 가라앉는다.